서치라이트 시리즈 9번째로 나왔던 게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 이주영 연구원 같은 요새 그 신재생 배터리 하여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 의외로 CS 윈드 베어링 관심 있는 분 많잖아요. 네. 오늘 한번 베어링도 나도 궁금한 거 많은데 한번 들어봅시다. 나도 힘들어서 여기 당신도 이렇게 표정 이렇게 뚱하니 있고 다들 뭔가 힘들어 보이고 우리나라 연구도 힘들어 보이고 한번 힘내서 우리 한번 CS 베어링 얘기해 볼까요? 네. 예. 이게 9월 14일 날 나왔는데 내가 기억나는 게 그때 주가가 엄청 잘 올라가더라고. 네. 내가 속으로 야 이주영 봐라, 야 너 왠지 이거 봐라. 근데 다시 완전 박살이 나더라고 다시. 그런 얘기는 하셔. 그러더니 다시 다 올라왔어요. 이때 주가는 상당히 견고한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여러 애널들이 전기차, 배터리 얘기하는데 전력에 관한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전기를 어떻게 우리 만들어낼 거냐. 그랬을 때 우리가 풍력이라는 게 항상 이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워낙 그 요새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무만 좀 되면 주가는 빠져있기 때문에 들고 가면 되는 전략도 가능한데 좀 산업 자체를 같이 얘기해 주면서 좀 해주면 좋겠어. 네. 베어링 얘기 좀 합시다. 예. 시작하시면 페이지 그냥 하면 되나요? 네, 페이지만 알려주고. 11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업 소개부터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겠지만 풍력용 베어링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제품군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을 생산을 하는데 하단에 있는 그림 18번 봐주시면 이제 피치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소위 말하는 날개와 로터를 연결하는 부품이고요. 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타워와 나셀을 연결하는 부품인데 둘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피치 베어링이 조금 더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20% 정도 조금 더 ASP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캐파는 연간 8,000개인데 이 공장을 증설 중에 있어서요. 내년 3분기 기준으로 완공되는 시점 기준으로는 캐파가 14,000개로 늘어날 전망이고 그래서 전량 캐파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투자 포인트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IRA 통과가 지연되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넘어가서 4페이지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풍력 산업 같은 경우에 산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26년부터 우드메큰지와 세계 풍력에너지협회 모두 풍력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그림 1번, 2번 봐주시면 이제 나셀이나 블레이드 모두 26년이면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7월에 스웨덴 기업 바텐폴이 영국에서 진행하던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더 큰 문제가 글로벌 1위 기업인 오스테드가 공급망 이슈와 고금리를 이유로 들면서 약 23억 달러의 손상차손 반영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 풍력주들이 다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CS 베어링을 향한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네. 이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이 주가를 CS 윈드가 좀 확 무너뜨렸잖아. 지금. 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업체들이 계속 엎어지는 어떤 프로젝트가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야? 일단은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상차손을 반영을 했지만 계속 프로젝트는 지속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굵직한 프로젝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레퓨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마냥 이제 중단을 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아예 프로젝트를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어서 높으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네. 못하겠다는 거잖아. 네. 지금. 예. 이게 잘 안 되면 풍력에 대한 센치는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야? 베어링만 따로 괜찮다고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지. 일단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터빈사들이 무너지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베어링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갑시다. 네. 더.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풍력 터빈사들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지금 원가 절감인데요.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업 소개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캐파가 전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나 인건비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국내 경쟁사가 이제 신라 정밀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캐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베어링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넘어가서 봐주시면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CS 베어링 매출의 94%를 GE가 차지했었습니다. 24년이면 해당 비중을 70%로 줄이는 대신에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의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E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Q 증가 부분인데요. GE가 이제 증설을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펜사콜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캐파가 2,800개였는데 이제 4,200개로 내년 2분기까지 확대할 전망이고요. 신규 공장인 스킨에터디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이제 연간 200개의 6메가와트 제품을 생산을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이제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발주도 늘어나게 되는데 해당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 CS 베어링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분기에 완공 목표로 베트남 2공장을 증설 중에 있어서 늘어나는 Q를 그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증가 부분 말씀드리면 그림 3번 보시면 이제 현재로서는 GE의 주력 제품이 2메가와트 제품인데요. 내년부터는 3메가와트로 주력 제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ASP가 24%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베어링의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메가와트 올라갈 때마다 높이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훨씬 높아집니다. 엄청 커지는 거지. 네.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신규 고객사 부분 말씀드리면 먼저 베스타스입니다.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반적으로 베어링 제품은 링과 링 사이에 이제 쇠구슬이 들어가는데요. 베스타스랑 노르덱스는 조금 특이하게 그 사이에 쇠구슬이 아니라 롤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타스 향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노르덱스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조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베어링 비딩은 한 개 반기 앞서서 이뤄집니다. 23년 물량이라고 하면 22년 여름에 비딩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올해 먼저 3개년치에 대해서 수주를 제안을 해왔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육상용 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제품이 6메가와트 급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완료돼서 내년부터 매출로 인식이 될 전망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4메가와트급, 하반기에는 또 해상용인 15메가와트급의 승인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실적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멘스 가메사인데 아래에 있는 표 1번 봐주시면 이제 지멘스 가메사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달에 품질 이슈가 발생을 해서 대규모 교체 수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6월까지 132기가와트를 지멘스 가메사가 설치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품질 이슈가 의심되는 비중이 15%에서 30%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라고 가정을 하면 베어링 교체 수요가 약 5,000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30%라면 10,000개 정도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지멘스의 발주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S 베어링이 조금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서 실적이 플러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콘 같은 경우에는 독일 내에서 마켓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이제 2개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메가와트 제품과 5메가와트 제품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양산 목표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25년부터 에너콘향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르덱스를 제외한 메이저 4사와 모두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매출이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넘어가서 봐주시면
이제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미국 IRA인데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캐파가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IRA 수혜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IRA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회 수출인데요. 우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태양광 부분에서도 특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회 수출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게 미국 내수 산업이 피해를 받을 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 풍력용 베어링을 제조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 수출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롭고 이제 미국 풍력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그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IRA가 이제 올해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배터리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좋았는데 네. 왜 풍력은 이렇게 아까 그 오스타드 같은 문제 때문이었나? 이건 전혀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풍력 같은 경우,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신재생 쪽이 올해 오히려 조금 설치량이 부진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IRA 통과하면서 올해 대박 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 주가는 1년 내내 이랬어요. 좀 잘 될 그러니까 거다라는.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빨리 통과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IRA가 지연됨에 따라서 수주가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는 또 선거 있잖아, 미국에. 바이든이나 트럼프랑 선거하는데 또 바이든이 좀 요즘 맨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거 만약 바이든이 좀 불안하다는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섹터 담당자로서. 근데 이게 IRA는 이미 마침표를 찍어진 법안이라서 그 엎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없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진짜 이거 속 터지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다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약간 망가지는 것도 있었고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네. 섹터 담당자로 맞자마자 참 답답했겠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 네. 하여튼 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시장 그림이 맞다면 투자할 만한 거죠. 네, 이 내년부터는 그림이 맞다면. 여기서 도는 거니까 뭐 23년이나 24년부터 그냥 몇 년이야 앞으로 한 5년간 날아가는 건데. 네. 내년부터 이제 IRA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실히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5년 동안이 가장 IRA 수혜를 크게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5년간은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근데 풍력이라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 양산을 하잖아요. 바다에서 하고 그러면 이걸 끌어오는 게 엄청나게 돈이 든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아, 맞아요, 나한테. 이 사람아,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끌어오는 게 돈이 더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풍력 얘기하는데 자꾸 태양광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이제 멀리서 생산해서 맞아요. 쓰는 건 도시에서 쓰다 보니까 그거 중간에 전선 까는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니냐는 거지. 네. 그게 미국은 지금 전력망이 미비돼 있어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둘 다 확 크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뭐 재생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조금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한데 미국 전력 송전망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상 노후화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그걸 보니까 다 갈아치워야 되는데. 네. 그게 필요했는데 IRA 법안에서 이제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그동안 조금 미국 태양 뭐 신재생 시장의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온갖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서 끌어와서 싸게 공급해줘야 이 모든 게 돌아가는 네. 구조인데 싸게 만들어 바다에서 네. 가져올 수가 없어. 가져오는데 비용 엄청 들어. 이러면 네.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 난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업체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자꾸만 풍력, 뭐 태양광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관심 없구나. 저기 중간에 그런 에너지 관련된 것들, 유틸리티인가 그건 그러면? 성이사님을 불러. 그렇게 말하면 오케이. 알았어. 더 얘기 그만합시다. 여기는 그림 보면 해볼 만한 거네. 네. 밸류도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좀 PER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2배고요. PBR 2.8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자면 이제 고객사 확대 측면에서 Q의 증가가 기대가 되고
가격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는 또 피해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3분기만 놓고 본다면 이제 3분기는 조금 이제 계절적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네. 어이구. 근데 이제 4분기부터 다시 반등을 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그림치를 보면 네. 얼마나 이쪽이 하여튼 좀 고생했는지가 딱 보이는 것 같아. CS 베어링이 독보적이었네, 상대적으로. 네. 이 업종 내에서는. 그나마 이거는 그나마 이 베어링 쪽은 좀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네. 베어링도 좋게 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SK 오션 플랜트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다음에 요새 공부한 것들 한번 잽싸게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NS 해보니까 재밌어요? 어때? 네, 재밌습니다. 그래? 그럼 자료 발표 때 좀 재밌게 원담한 거야. 베어링이 이게 풍력이 참 이것도 오늘 우리나라 거 이거 세계 다 보면 네. 전반적으로 거의 이런 좀 성장 산업 이런 거로 많이 관심이 가 있는 것 같네. 맞아요. 숫자는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며칠 전에 봤더니 롯데케미칼이 너무 싼 거야, 밸류에이션이. 아무도 시장에 관심 없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그런 밸류 싸다 뭐 이런 논리 갖고는 시장이 전혀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CS 베어링 하면 우리가 파이팅하고 끝낼 거야. 갑자기 생긴 오늘 인사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갑자기 생긴 인사법. 베어링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파이팅 한 걸로 하는 거니까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당신 CS 베어링 해야 돼. 파이팅 할 거 아니야. CS 베어링 파이팅! 그래, 고생했어.